나의 서양 음악 순례. 서경식. 음악은 위험하다. 2005년 12월 장기 체류형 레지던스 호텔인 그곳 객실에는 라디오가 갖춰져 있었다. 스위치를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자 격정적인 교향곡이 흘러나왔다. 슈만 같은데 F는 순간 눈을 빛내며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F는 내 동반자이자 버시고 아내이며 때로는 딸 같기도 한 여성이다. 어떻게 부르든 딱 들어맞는 말이 없으니 F라고 해두자. 나와 F는 그때 일주일 정도의 예정으로 서울에 가 있었다. 그 다음해부터 2년간 영구 유학을 가기로 돼 있어서 미리 한번 둘러볼 겸 아파트를 물색해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래도 서울에 대해 얼마쯤은 알고 있었고 더듬거리는 수준이나마 말도 통할 수 있었으나 F에겐 온통 낯설었다. 나와는 달리 F는 원래 세상 일에 대해 별 걱정을 하지 않는 성격이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건 낙천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 오히려 무모함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낯선 이국으로 갈 경우 걱정하는 것은 의사소통, 문화 관습의 차이, 물가, 치안 등속일 것이다. 하지만 F가 걱정한 것은 대강 다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맛 좋은 빵집이 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악이었다. 한국에는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는 FM 라디오 방송국이 있을까? 콘서트 정보는 어떻게 입수해야 할까? 티켓은 어떻게 사야 할까? 그런 걱정들 가운데 하나가 서울 체류 첫날 가볍게 날아가 버린 것이다. 교향곡이 끝나자 나긋한 저음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나도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당시 F에겐 외계인의 소리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F는 그 남자의 말을 잠자코 듣더니 곧 고개를 들고는 목소리 좋네 하고 완전히 매료당한 듯 중얼거렸다. 눈까지 약간 촉촉해진 듯 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정만섭 씨로 그 음악 프로는 KBS FM 명연주 명음반이라는 것이었다. 일본 NHK도 FM에서 곧잘 클래식을 방송한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내내 클래식을 내보내는 KBS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F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야, 이 정도면 살만해 하고 탄성을 질렀다. 한데 그 다음날 다시 무심코 라디오를 켰더니 귀에 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등대지기였다. 원래 영국의 옛 민요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준 노래여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국에서도 식민지 시대에 교육받은 세대는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세대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원래는 옛 일본어로 된 가사가 있으나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것은 관현악 연주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기억의 밑바닥에서 밀고 올라온 가사를 소리 없이 우물거렸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하늘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잠시 뒤 F가 불쑥 말했다.
이 노래 아버지가 부르셨지. 표정은 침울했고 시선은 먼 하늘을 떠도는 듯했다. F의 아버지는 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 괜찮을까 하고 내가 긴장하는 순간 F는 또 아버지가 부르고 있어. 여기로 오라고 부르고 있어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여기란 저 세상을 말한다. 그 무렵 F에겐 종종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F는 과거와 현재 내가 그에게 불성실했던 점들을 잠시 들먹이며 아버지가 부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 여기서 더 살고 싶지 않아. 저곳으로 가고 싶어 하며 울었다. 그때는 나와 F가 만난 이래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활의 리듬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F와 한국에 동행한 것이다. 그 한국에서 만난 FM 방송 덕에 F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방송에서 들려온 옛 음악 때문에 다시 흔들리고 말았다. 참으로 영국 북부의 기후 같은 격변이었다. F는 가수이기도 하다. 슈베르트나 브람스 등의 독일 가곡을 노래하는데 잘 불렀을 때는 하늘에서 신 같은 것이 내게로 내려온다고 한다. 그게 어떤 느낌일지 나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믿고 오키나와에선 유타, 조선에선 무당이라고 하는 여성들이고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여성들은 다른 세계와 교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잃어버린 원초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음악과 깊이 얽혀 있어 음악에 의해 촉발되고 심화된다. F도 마녀일까? 이듬해 봄, 일본을 완전히 떠나 서울 신촌 인근에 거처를 정했다. F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 입학해 젊은이들과 뒤섞여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윽고 조금씩 지인들이 생기자 F는 만나는 사람마다 정만섭씨 얘기를 하며 그를 칭송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 특히 F와 동년배의 여성들이 실은 나도 정만섭씨 팬이야 라고 대꾸했고 팬클럽을 만들자거나 당신 연주를 잡아서 그 사람 만나게 좀 해줘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됐다. 마침내 F는 명연주 명음반만이 아니라 장일범의 생생 클래식과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팬이 되었고 한국 전통음악을 내보내는 흥겨운 한마당도 즐겨 듣게 되었다. 2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연세대 어학당도 어떻게든 졸업해서 일본에 돌아가기 전 F는 벅과 지인들을 초대해 서울에서 자그마한 연주회를 열었다. 거기서 부른 노래는 슈만의 여자의 사랑과 생애 그리고 앙코르 곡은 슈베르트의 마왕이었다. 그때 마왕이 그에게 강림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세월은 빨라서 일본에 돌아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F가 서울에서 KBS FM을 안 지는 4년이 넘었다. 우리는 일본에서도 종종 콘서트에 갔고 여름에는 짤츠부르크 음악제에 가는데 내가 하는 일이 바빠지고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면서 활동력이 떨어져 요즘에는 밤에 열리는 콘서트나 오페라에 가는 대신 매트라이프를 통해 오페라를 즐기게 됐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을
전 세계의 고화질 영상으로 극장에서 동시 상영하는 기획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우선은 오페라는 극장에서 직접 눈으로 봐야지 동영상으로 보는 건 아니한 태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유럽 오페라에 비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가수들 각자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연출은 오락적이고 깊이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본 것은 한국 체류 중이던 2007년이었는데 연주곡은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이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좋았던 것이다. 얼마나 좋았는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자. 실은 어제도 F와 함께 이 매트 라이프를 보러 갔었다. 오전에 한 번만 상영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서둘렀다. 연주곡은 프랑스 작곡가 앙브로아즈 토마의 햄릿이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거의 상연되지 않은 매우 진귀한 오페라다. 초연은 1868년 나폴레옹 3세 치하의 파리, 2003년에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프로듀서의 새로운 연출로 상연됐다. 햄릿 역은 영국 출신의 바리톤 사이먼 킨리사이드, 오피리아는 원래 프랑스 출신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가 맡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병이 나서 부랴부랴 말리스 페테르젠이 대역을 했다. 킨리사이드는 그 덕분에 이 작품이 현대에 부활했다는 찬사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찬사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명연명창이었다. 이 막은 햄릿이 수녀원에나 가라며 뿌리친 오피리아가 절망한 나머지 자해하는 장면이다. 얇은 속옷 차림의 페테르젠이 손에 든 칼로 가슴을 찌르자 장치가 잘 돼 있어서 실제 상황처럼 피가 솟구치며 흘러내렸다. 더욱이 양 손목을 칼로 긋자 거기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 피투성이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콜로라투라의 초절정 기교로 쉼없이 광란의 장을 끌어갔다. 광란의 장으로 유명한 오페라는 도니체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그리고 벨리니의 청교도다. 나는 후자를 2007년 역시 매트 라이프로 봤는데 안나 랩드레코가 부른 광란의 장은 귀기가 느껴질 정도의 기막힌 열연이었다. 이번에 본 햄릿의 페테르젠도 거기에 전혀 뒤지지 않았다. 상영이 끝나고 영화관을 나오니 바깥은 한낮이었고 봄날답게 포근하고 맑았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절정기를 지난 벚꽃이 햇볕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함께 걷고 있던 F에게 무심코 말을 걸었다. 광란의 장 대단했지? 응. 역시 여성에겐 보편적으로 저런 광란에 공감하는 심리가 있는 건가? 내가 생각해도 뚱딴지 같은 질문이다. F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당신 그것도 몰랐어? 나는 약간 당혹스러워서 우물쭈물 머뭇거렸다. F는 계속했다. 배신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면 여자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요. 그래도 그렇지. 저런 끔찍한 광란의 장을 오페라로 만들어서 상연하는 인간, 그것을 감상하며 실증 낼 줄 모르는 인간의 심리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음악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한없는 청순과 고귀함, 그리고 바닥 모를 질투와 욕망을 동시에 지닌 존재. 이쪽의 이해를 거부하면서 끌어당기고는 다시 뿌리치고 농락해 마지 않는 존재. 어디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하고 누가 물어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존재. 한마디로 불가해한 여성과 같은 존재. 그것이 음악이다. 음악에 깊이 빠지는 것은 여자한테 빠지는 것과 같아서 평온하게 살고 싶은 보통 사람, 즉 나와 같은 사람에겐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위험한데도 연을 끊을 수가 없다. 나도 어느새인지 음악에 빨려 들어가 이렇게 음악에 대한 글까지 쓰게 됐다.